안녕하세요. 공공튜브입니다. 이번 시간은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염증성 장질환은 실제 문제에서도 나름 많이 나오고 UC랑 CD를 좀 확실히 비교할 수 있으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는데 또 은근히 특징들이 많기 때문에 각 잡고 외우지 않으면은 또 막 대충 외우면은 문제에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 이왕이면 그냥 한 번에 하고 넘어간다는 생각으로 좀 차근차근 보고 넘어가시면 될 거고요. 음, 일단은 가장 대표적으로 UC랑 CD가 있는데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제 염증성 장질환은 젊은 환자에서 젊은 환자 뭐 3, 40대 이런 젊은 환자에서 만성 복통 및 설사 그리고 혈변시 의심이 가능하고요. 일단 뭐 만성 복통 설사 혈변이 있는 젊은 환자에서는 항상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. 진단은 일단 대장 내시경이 우선이 될 거고 차근차근 보면 이제 궤양 잔혹창자염 UC라고 하죠.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항문을 침범하지 않고 전체적인 여기서 시작돼서 연속적으로 생기는 이런 병변을 얘기합니다. 그래서 렉텀에서 시작해서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쭉 올라가는 컨티뉴어스 레전이고요. 대장에서만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렉터 시그모이드 이쪽에 호발한다 이런 거고요. 합병증으로는 이제 독성 거대 결장, 천공, 대장암, PSC 같은 게 생길 수 있는데 각각은 또 나중에 다 설명드릴게요. 일단은 가장 먼저 진단에서 중요한 거는 감염성 장염을 배제해서 이제 뭐 잘못 먹어서 이런 건 아닌지 이런 걸 좀 배제해야겠고요. 그다음 병력과 임상 양상을 통해서 보고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표현 자체들만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사진으로도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. 이거는 기출에 의한 사진은 아니고 저희 강의록에서 가져온 것 같은데 기출 문제 푸시면은 그에 맞는 사진으로 좀 알아서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. 일단 혈관상이 소실돼 있고요. 원래 이렇게 좀 약간 허옇게 밍숭맹숭하게 생긴 그런 느낌이라 좀 보시면 될 거예요. 그런 병은 조금 더 특징적이라 혈관상 소실을 정상을 좀 넣지 않아서 비교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뭔가 좀 밍밍하게 생긴 그런 애들이라 좀 보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뭐 쉽게 출혈되고 부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 검사했을 때 뭐 음농양, 비틀림 뭐 이런 게 생길 수 있다 이런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바르민 MR했을 때 리드 파이프 모양으로 이렇게 약간 좀 납 파이프, 납관이죠. 그런 리드 파이프 모양의 이런 게 생길 수 있다. 이게 뭐 독성 거대 결장과도 관련이 좀 있으니까 그런 거고 실험실 소견에서 칼프로텍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염증성 장질환의 대표적인 표지자고요. 그래서 이제 칼프로텍틴이 나오면은 이제 염증성 장질환이다. UC 아니면 CD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추가적으로 안카가 플러스다. 이런 게 있겠고요. 치료는 이제 좀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. 뭐 마일드, 모더레이트, 시비 이렇게 나눠서 복잡하고 그 다음에 치료 자체도 관해, 유지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서 복잡한데 최대한 기출문제 좀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만 좀 정리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. 일단은 좀 마일드하고 모더레이트한 경우에는 5아사, 메살라진이랑 설파살라진으로 치료를 한다 이런 거고요. 이제 이 약 자체는 임신 중에도 복용이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메살라진은 조금 더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선호가 된다 하고요. 설파살라진은 이제 여러 부작용이 많고 엽산 흡수도 방해하기 때문에 엽산을 보충해줘야 된다. 뭐 이런 것까지 추가적으로 써놓으시려면 써놓으셔도 될 것 같고 모더레이트 시비어에서 유도에는 이제 스테로이드랑 안티 TNF를 쓰고 스테로이드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반응하지 않을 때 안티 TNF를 쓰고 유지치료는 아다티오프린이랑 식스몰캅토프린 뭐 얘네들을 쓴다. 이런 거고요. 식사는 이제 고칼로리식을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생기고 뭐 만성복통 설사 혈변이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체중 감소가 있고 영양실조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고칼로리식을 써줘야 되고 뭐 고단백도 섞고 적절한 비타민 무기질을 섞어야 된다. 그리고 염분 보충을 하기 위해서 저염식은 안 되고 완치 목적으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약물 치료 실패하거나 반응이 없는 독성 거대결장이 있거나 전체적인 대량 출혈이 있을 때 얘는 어쨌든 연속적으로 생기니까 잘라낼 때 전체 잔록창자 이 얘네들을 다 잘라내고요. 그다음에 회장과 항문을 문합하는 그러니까 이 일리움 있죠. 일리움과 이제 항문을 문합하는 그런 수술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. 얘를 옐로이 이제 있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. 이제 이걸 기출 소견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시간이 좀 넉넉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한 점 양해 드리겠고 다음 크론병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크론병도 사실은 이제 크게 증상만으로는 하기가 어렵지만 몇 가지 보면 이제 뭐 배변시 통증 완화 뭐 이런 것들도 언급이 됐던 표현이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좀 분홍색으로 된 이런 부분이 호발 부위인데 호발 부위라기보다 이제 이렇게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.
일단 얘네는 이제 이것처럼 띄엄띄엄 생기는 걸 스킵드 레전이라 합니다.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생긴 걸 컨티뉴어스 레전이라고, 이런 걸 스킵드 레전이라고. 이제 잘 보시면은 얘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구강이나 이쪽까지도 전체 위장관에 생길 수 있고, 반면에 이제 UC 같은 경우는 대장에만 생기는 거다, 이런 것까지도 보시면 될 거고요. 실제 이렇게 그냥 어디 생겼다는 걸 말로 준 적도 있습니다. 뭐 회장 내강에 두 곳이 좁아졌다,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있으면 두 군데가 좁아졌다는 거는 되게 띄엄띄엄 좁아진다는 거니까 크론병이구나, 이렇게까지도 좀 갈 수 있으면 좋겠다, 이런 거고요. 일리오시칼 쪽에 호발하고 그 다음에 항문을 침범합니다. 이게 항문 침범도 큰 차이가 되겠고, 진단 당시에 협착과 천공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. 합병증으로는 이제 폐쇄가 모스트 커먼하고 항문부 농양, 피스출라 피셔, 대장암이 생길 수 있다. 그래서 일반적인 치열은 이제 주로 6시에 생기는데 그 외의 방향인 경우에는 크론병을 의심할 수 있다, 이런 거고요. 암기법을 보면 크론을 사실 외워놓으면은 이제 UC는 그 크론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 보면 되니까 저는 이렇게 였습니다. 일단 내시경 소견, 커블스턴, 그 다음에 주로 이제 IC 밸브가 이쪽이잖아요. 그러니까 라이트에 하니까 라이트, obstruction이 진단당 생길 수 있으니까 obstruction, 그 다음에 얘는 항문부 농양이 생기니까 H는 항문 주이고,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여기서 조직 검사를 했을 때 넌 케이제이션이 있는 그래놀로마니까 넌 케이제이티브 그래놀로마 해갖고, 크론을 이렇게 외우면 사실 모든 소견을 거의 다 외웠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냥 크론 이거 하나 확실히 외워두시면 UC는 그거랑 좀 다른 놈이다, 이렇게 외우면 되니까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거고요. 추가적으로 뭐 UC 하나 보려면 이제 어쨌든 얘는 렉토 시그모이드 호발이니까 레프트 사이드에 호발이다 해서 얼서러티브니까 레프트다, 그냥 이렇게 이 정도만 외웠고요. 얘는 그냥 이 크론을 앞자 하나 따서 외우면은 사실 전부 다 외운다고 저는 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크론 이거는 확실히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감염성 장염 배제하고 앞에 거랑 전반적으로 똑같고요. 좀 차이를 보자면은 넌 케이제이션,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그래놀로마 이제 결핵과는 좀 차이가 있죠. 그리고 이제 얘는 대장내시경에서 종주성후, 그러니까 이렇게 조약돌상 이런 게 있는데, 보시면은 이렇게 좀 오돌토돌하게 생긴 이런 놈들을 보면 우리는 이게 크론병이다,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. 일단은 보시면은 얘는 이렇게 longiitudinal하게 이렇게 생긴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좀 오돌토돌하게 뭐가 있거나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호로록 있는 경우는 크론병이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, 바르미네마에서도 코블스톤 소견을 볼 수가 있다. 여기서 보면 이렇게 뭔가 자글자글하게 조약돌처럼 보이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. 추가적으로 차이 보면 아까는 안카였는데 여기는 뭐 아스카, 플러스다, 뭐 이런 것까지도 그냥 보면 좋겠고, 여기서 차이만 좀 보자면은 일단은 말단 회장 및 회맹부에 급한된 경우, 이런 경우에는 스테로이드, 부대소니드를 써서 뭐 치료할 수도 있다, 뭐 이런 것도 나왔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피스출라가 있을 수 있다 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감염이 위험할 수 있으니 항생제로 뭐 메트로니다졸이나 시프로플록사신을 쓴다, 이런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19년도 KML이 2년 전 KML이 나왔었는데, 여기서 영양 같은 경우 이제 장관 영양을 해야 됩니다. 이게 올해 판엔 개정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5+2의 작년 거를 보시면은 장관 영양을 써놓고 설명을 TPN으로 써놨는데 그 잘못된 거고요. 일단 CD에서는 장관 영양을 해야 된다, 이게 맞습니다. 장관 영양은 이제 말 그대로 장관으로 주는 거죠. TPN은 이제 총정맥 영양이니까 장관을 통하지 않는 거고,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장관 영양을 한다, 이런 거고요. 뭐 수술은 마찬가지로 이제 증상 완화랑 합병증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건데, 얘네는 이제 이렇게 띄엄띄엄 있잖아요. 얘네는 전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얘네를 다 잘라냈었다고 보면, CD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좀 띄엄띄엄 있으니까 그런 병변 부위를 최소한으로 절제하고, 협착부 수술 중에 만약에 뭐 여기를 자르는데 이쪽에도 병변이 발견됐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얘만 절제를 하고요. 다른 부위는 내과적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다른 부위는 내과적 치료를 하고, 그다음 수술 이후에 재발이 가능하다, 이런 거고요. 수술의 적응증은 이제 얘 적응증이 있었잖아요. 약물치료 실패 시 뭐 반응 없는 독성 거대 결장 시 대량 출혈 시, 이 적응증 플러스 이제 장관 폐색, 복강내 농양, 새길, 성장 부진 등 이런 경우에 수술을 한다는 겁니다.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이런 특징적인 동글동글한 조약돌 눈에 많이 발라두시면 될 거고요. 이것도 기출 소견 보시면서 익히면 되겠습니다. 합병증을 보면 이제 가장 먼저 생길 수 있는 게 독성 거대 결장이었죠.
이제 이거는 기출 그림인 것 같은데 일단 궤양성 대장염의 합병증이고 뭐 증상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. 이런 거고요. 단순 복부 X선에서는 대장이 좀 이렇게 커져 있고 원래 있어야 되는 허스트라가 소실이 되어 있죠. 그러니까 이게 좀 크게 좀 빵빵하게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독성 거대결장이라 생각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일단 인텐시브한 메디컬 치료로 첫 번째로 이제 MPO랑 수액을 해야 되고 이거는 추가를 안 했네요. MPO 수액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코티손을 주고 세 번째로 이제 광범위 항생제를 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응급수술은 이제 전체 잔록창자 절제술. 어쨌든 UC의 합병증이니까 수술도 그와 맞게 전체 잔록창자를 좀 잘라낸 수술을 해야 되겠고 3일 이내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장천공이 의심될 때 한다. 이런 거고요. 뭐 대장암도 합병증으로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콜로노스코피로 감시를 해야 된다. 협착은 크론병의 합병증인데 병변 부위만 최소한 절제하고 네. 적응증은 아까 봤던 것 좀 간단히 쓴 겁니다. 보면 여기 적응증에도 장관 폐쇄, 협착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수술을 한다. 이런 겁니다. 추가적으로 이제 UC의 시비어리티를 본 건데 이건 저희 학교에서 그 종합고사를 볼 때 되게 중요했던 내용이라 좀 넣어놨고요. 내신이나 뭐 이런 경우에서 좀 필요하신 분들은 보고 그나마 좀 구분을 보자고 한다면 일단 마일드한 경우는 그냥 변 보는 뭐 빈도 이 정도만 문제가 있는 경우는 그냥 마일드하고 만약에 피가 나오거나 그런 경우는 조금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경우는 시비어하다.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크게 구분하는 건 사실 어렵진 않을 거니까 됐고요. 이와 감별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장결핵이고요. 그래서 장결핵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경우에 이제 IC 밸브를 침범한다, IC 밸브에 호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위치로만 봤을 때는 UC보다는 CD랑 좀 감별을 해야겠죠. 그런 거고 이제 내시경과 조직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는데 AFP 스테인은 민감도가 낮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서컴페렌셜 약간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궤양이 생긴 모양을 볼 수 있고 케이셔스 그래놀로마를 보인다. 이건 그냥 일반적인 결핵의 특징이고요. 뭐 치즈 녹은 그런 모양의 그래놀로마 조직 검사는 호흡기에서 또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좀 비교를 해보자면 얘는 이렇게 좀 동글동글하고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이렇게 장의 진행 방향을 따라서 있다면 얘는 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있고 네 그렇다. 그래서 IC 밸브 호발했을 때 마량으로 이제 오른쪽 아랫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그거는 장결핵이랑 아까 CD를 좀 볼 수 있겠고요. 마찬가지로 또 이제 터미널 일리움과 시컴에 호발하는 베체트 장염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 내시경으로 통해서 내는 건 많이 없고요. 일단 뭐 베체트 장염 같은 경우는 류마티스에서도 보겠지만 여러 다른 원인이 있으니까 다른 증상 뭐 구강궤양이나 뭐 성기궤양이나 이런 베체트와 관련된 거니까 그와 관련해서 보시면 될 거고 내신 같은 경우에서는 내시경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자체만으로 낸 적은 아마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. 아령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IC 밸브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삼총사를 좀 물을 수 있겠죠. 그래서 보면은 이제 IC 밸브가 생길 수 있는 오른쪽에 생길 수 있는 놈이 CD랑 여기 보는 장결핵 베체트 장염이었고 그다음 UC 같은 경우는 레프트에 좀 호발하는 렉터 시그모이드 쪽에 호발하니까 레프트 사이드에 문제가 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여기 보이는 베체트병 같은 경우는 나중에 류마티스에서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뭐 필요하신 부분을 읽어보시고요. 네,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뭐 중후반부를 아마 지나갔는데요. 위장관도 오늘 내일 강의가 아마 마무리될 것 같으니까 쭉쭉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. 고생하셨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항상 부탁드립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